좋아. 나는 우승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정원군이야. 나는 우승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송지연이야. 우리는 MBTI T교 애송이 정진호. 김세영이야. 우승대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의 사연을 받았는데 그 사연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가져와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 많은 사연들 중 친구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연들 갖고 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 좋아. 혹시 첫 번째 사연 읽어줄 수 있어? 첫 번째 사연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졸업이 코앞인 20학번 재학생입니다. 서포터즈나 여러 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서포터즈에서 만나는 친구, 학생들을 보며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학생들이 가득하니 나는 그 학생들의 세 발이 피인 것 같고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감이 올 때가 잦아집니다. 친구들은 너도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압박감도 있고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과 압박 저만 느끼는 걸까요? 20학번 재학생이면은 지금 졸업을 할 친구긴 한데 서포터즈에 들어가는 게 원래 좀 어렵지 않나? 서포터즈가 뭐야? 서포터즈가 내가 알기로는 되게 어느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 대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스펙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포터즈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학생들이 서포터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를 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 그거를 들어가서 서포터즈 활동도 하는 것도 엄청 대단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 자기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뭐 자기한테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준 게 진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친한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거는 진심일 거야.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거는 믿고 계속 가도 되고 압박감은 좋게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좋은 뜻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라서 압박감은 크게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호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서포터즈 활동이나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해봤는데 내가 합격한 서포터즈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너는 이런 스펙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준 이 선배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 남들에게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일 거라고 꼭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열심히 취업 준비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송이가 늘 응원할게. 와!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사연은 뭐야? 두 번째 사연은 일단 주제가 인간관계야. 인간관계는 모두가 좀 어려워하는 주제긴 한데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줄게. 안녕하세요. 가족에게밖에 하지 못하는 대학생활의 고민을 이렇게 사연으로 남기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고 대학 친구도 많이 사귀면서 좋은 에너지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대학생활 입시 준비로 우송대 면접에서 알게 되어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저희 친구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향도 성격도 비슷했던 저희는 대학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알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감정적이었다면 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상대방을 많이 고려했던 친구인데 요즘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저는 행동이나 말투가 아닌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걸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도 모자랄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도 않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먼저 선을 그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라는 사연이에요. 우선은 나는 이 사연을 보내준 사연자 친구가 그 서먹해진 친구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대학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알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기도 했고 성격은 사실 한 번에 바뀌진 않잖아. 그치. 나는 어떤 일이 생겨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면서 같이 관계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친구에게 맞지 않는 친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전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챙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우선 가장 친한 친구와 그런 상황에 놓였다니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늘 널 깎아내리고 자존감 떨어지게 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 것 같아.
제일 친한 친구를 잃는다는 건 먹먹함과 쓸쓸한 감정이 들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늘 널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 자신을 사랑하자. 다음 주제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콩닥콩닥해지는 연애 사연이야. 이번 사연도 세영이가 말해볼까? 좋아. 좋아하는 여자는 인싸, 나는 아싸. 이건 뭐 답이 없은가 싶은데 근데 자꾸자꾸 생각이 나고 힘들어요. 하루에 한두 번 대화하긴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라는 사연이야. 되게 간단한 사연이네. 여자가 인싸, 남자가 아싸. 아싸 친구가 조금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겠지? 아무래도 내향적인 성격이니까. 하루에 한두 번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대화를 하는 게 뭐 어떤 대화나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도 대화 주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인싸랑 아싸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이 만나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우선 나는 이 친구가 하루에 한두 번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감정을 보여줘야 그 친구도 호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자는 인싸, 나는 아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인싸와 아싸 구별하지 말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뒤에 보면은 친구는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거 같은 경우는 친구가 그만큼 표현을 못하고 있거나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거나 걱정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 나도 사람 마음을 아는 데는 대화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대화를 한두 번 하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 성격 차이는 만나가며 맞춰가면 되는 거고 일단 말하고 후회, 말 안 하고 후회한다면 나는 말할래.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네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야. 다음 사연 읽어줄게. 특성화고 경영학과 재학 중인 고3입니다. 원래는 특성화고 조리과로 입학을 하고 싶었으나 선생님의 반대로 경영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경영, 회계, 총무 쪽을 배우다 보니 이런 계열로 진학과 취업은 곧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적성에 안 맞고 흥미도 없고 그러다 우연히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미래에 대해 여쭤보셨고 저는 비서학과에 입학하여 졸업을 할 것이고 최종 목표는 제과제빵 관련된 창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왜 비서학과를 가느냐, 최종 목표가 창업이면 대학을 그 계열로 가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왜 여태 대학을 조리 쪽이나 제과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하고요.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 무건의 압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진학을 원하시고 현재 경영에 재학 중이니 대학을 무조건 경영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찾게 되고 가고 싶은 대학을 찾게 된 시기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앞둔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제과제빵 필기를 준비하였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과제빵을 위해 노력한 것은 필기시험이 전부이고 집에서 조금씩 쿠키, 마들렌, 소금빵 등등을 만드는 것이 다인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과제빵 일반 전형과 교과 면접 2개를 넣었습니다. 면접에서 말이 잘한다고 하여도 준비 과정이 부족한 저와 다른 학교 조리과 학생분들이 붙는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성적이 나쁘지도 않은 2.5 정도 나옵니다. 이수 단위가 부족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등급도 조금 떨어지고 면접에서 실수하면 아예 발도 못 디딜 것 같은데 이런 제가 제빵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야.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 사연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우송대학교 홍보대사잖아.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 쪽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맨날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 일단은 우송대학교 전형에서 예체능이 있는 학과들은 실기를 따로 안 보고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 자격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성적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사연에 대해서 세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도전하는 것과 나아가는 게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내가 우송대학교에 관련한 3가지 팁을 주자면 우송대학교 면접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 또한 우송대학교는 너가 걱정하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따로 없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고 안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우송대학교 제과제빵학과는 기초부터 다양하고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학과니까 안심하고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진호야, 넌 어떻게 생각해? 우선 나는 이 친구가 꼭 제과제빵 관련된 학과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원했던 진로와 지금 내 전공과 맞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후회가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는 꼭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대학생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꼭 들어와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마지막 사연은 나 못 참아. 이 친구 마지막 사연 내가 좀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줘. 사연의 주제는 연애인데 20살 신입생인 친구야. 이제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어가지고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야. 힘들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고 얘기를 적어줬어. 이제 같은 동갑인 여사친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같은 여사친이랑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고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와 술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입맞춤을 했대.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는 마음이 없고 그 입맞춤을 한 여자아이에게 마음이 생기게 되었대. 결국에는 여자친구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별을 통보를 한 거지. 이별을 통보를 하고 이제 여러 입맞춤을 한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전달을 해가지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또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마음을 거부했대. 그래서 남자의 이 20살 신입생 친구는 이럴 거면 입을 왜 맞춘 건지, 그 아이가 미우면서도 너무 좋대. 그래서 자기는 평소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여자의 말과 다르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줬어. 우선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난 솔직히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우선 사귀는 사이에서도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도 하게 되고, 그 친구와 헤어질 때는 통보를 했다고 했잖아. 이거는 이제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건데 정말 좀 배려심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 나는 친구가 좀 연애를 할 때 남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배려심 있게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난 너무 화가 나는 일이야. 이해가 안 되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여사친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여사친이랑 단둘이서 술을 먹고 입맞춤까지 한다고? 아니, 난 그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장거리 연애가 어떻게 생각해? 이제 여자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으로서는 나는 거물마물,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장거리 연애를 추구하진 않는 것 같아.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여사친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술 먹고 술김에 그냥 잠시 이성을 잃어서 한 것 같은데, 나로서도 이해가 안 가. 그치. 술이 문제네. 술이 문제야. 진짜. 일단 그치, 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니 어지러운 세상. 쉽지 않다 이 사연. 그래도 현실적인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여러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리고 20살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 신입생 친구, 벌써부터 6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조금 오빠 꼰대야? 아이 꼰대라기보다는 이제 20살과는 다르게 여러 많은 세월을 또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20살 친구,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친구가 한 행동은 한 명을 가지면서 또 한 명까지 다 가지려는 욕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명한테 가지도 못하고 둘 다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이 경험을 토대로 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쁜 연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연까지 내가 얘기를 해줬지만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짜증나. 이게 말이 되는. 진정. 알았어.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얘기해준 거 가지고 그 학생들이 고민이 해결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연을 보냈는데 채택이 안 됐거나 사연을 못 쓴 친구들이 있다면 우송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힘든 일이 있는 친구는 우송대와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줘. 이 밖에도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우바.